1038번입니다. 자,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 보았는데요. 이런 쇠 파이프의 바로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바로 이 가로와 세로가 모두 다 1인 정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시각 t에서의 자, 물의 속도가 나왔죠.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물의 속도가 4t-t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멈춘다고 했죠. 이 물이 멈춘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되나요? 그 말은 4t-t 제곱이 0이 된다는 말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보면 t로 묶어버리면 바로 0과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t가 0일 때는 아직 물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가 멈춘 상태가 되고 t가 4일 때까지 이 물이 흘러간다는 것이 거겠죠. 그럴 때 이 흘러나온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t가 0일 때부터 t가 4일 때까지 흘러나오니까 t가 4일 때는 아마도 이 정도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느낌상 여기서 이까지가 바로 t가 4일 동안 나온 흘러 물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물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바로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니까 바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면 되니까 이 부분 나오는 양의 이 부분을 민넓이로 본다면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민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높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t가 4일 동안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0에서 4까지의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바로 이 위치의 변화량, 바로 변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t-t 제곱의 속도 함수를 0부터 4까지 정적분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 곱하기 1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면 요 민넓이가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해주고 얘가 바로 물이 흘러온 이 길이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입체 도형의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민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의 양이라는 게 부피잖아요. 그죠? 부피니까 바로 이 입체 도형의 바로 부피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자, 이 분모만 우리가 정적분 처리하면 되니까, 4t는 한 부정적분이 2t 제곱이 되고요. t 제곱은 바로 3분의 t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죠.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 16에다가 2를 곱하면 32가 되고요. 4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64가 되죠. 따라서 3으로 통분해버리면 32는 96이 되겠네요. 96 마이너스 64가 되어서 3분의 얼마가 된다? 32가 흘러나온 물의 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양은 부피이기 때문에 자, 바로 입체 도형의 부피를 생각하면 된다. 민넓이가 1 곱하기 1이라는 것을 꼭 체크해주고 이 높이가 바로 물이 바로 t가 4일 동안 움직인 바로 변이가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형태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9번입니다. 자, 지면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지면은 땅 위에서 출발한다는 말이죠. 지면과 수직으로 움직이는 열기구의 t초의 속도가, 자, t가 0에서 10까지는 속도가 2t고, 10에서 20까지는 60-4t라고 하네요. 근데 출발한 지 20분 후에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열기구는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바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달라?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 위를 구해달라는 거죠. 바로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면, 바로 시작점이니까 지면의 위치는 얼마가 된다? 0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20분 후까지는가 바로 t가 지금 t분이라고 했으니까 10분까지는 이 2t를 바로 정적분함으로써 변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10분부터 20분까지는 바로 이 60-4t를 정적분함으로써 변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과 10을 기준으로 0에서 10까지와 10에서 20까지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처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 t의 한 부정적분은 t 제곱이 되고요. 자, 10을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죠. 자, 60-4t는요, 60t에다가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20을 넣는 값에서 1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을 넣으면 10의 제곱이 100이 되겠죠? 0을 넣으면 0이 되겠습니다. 자, 20을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1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20을 넣으면 1200이 되고요. 20을 넣으면 400이 되니까 마이너스 800이 되겠습니다. 10을 넣으면 600이 되고요.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100이니까 20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00 플러스 1200 마이너스 800은 400이 되고요. 600 마이너스 200은 또한 400이 되어서 400 마이너스 400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20분 후에 이 바로 이 열기구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바로 몇 미터가 될 수 있다? 100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40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바로 시각 TS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출발한 후에 PQ의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죠. 그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 즉 위치를 찾아보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바로 그 시각 t를 알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두 속도 함수가 같아지는 t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바로 두 속도 함수를 연립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t가 같아지는 것을 찾아보면 바로 자,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넘어가면 5t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6t 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t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5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t가 0일 때는 시작하는 위치니까 바로 t가 2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속도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의 위치를 각각 찾아주면 되니까 자, P의 위치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P의 위치는 자, 위치니까 P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 보통 위치를 바로 XP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위치를 찾을 때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자, 시작 위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속도 함수를 바로 0에서 2까지 바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바로 정적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2t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0에서 2까지 바로 정적분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4t에 바로 dt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적분 처리해보면 한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겠습니다.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니까 0은 0이 되겠죠. 2를 넣어보면 3분의 얼마가 되나요? 바로 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8은 3분의 얼마죠? 24가 되죠. 따라서 3분의 16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즉, 원점보다 왼쪽으로 3분의 8만큼 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Q의 위치를 찾아볼까요? 바로 X, Q라고 하면 자, 원점에서 출발한 건 마찬가지고 자, 0에서 2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t 제곱이 되겠죠. 자,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바로 12가 되어서 4가 되겠네요.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러면 이 Q는 T가 2일 때 바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4칸이 되겠네요. 4가 되겠죠. 그러면 그 PQ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거리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뭐 한다?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4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4는 3분의 10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PQ 사이의 바로 거리는 3분의 2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들 자, 시작 t가 0일 때의 시작 위치를 바로 이 위치의 변화량, 즉 변위와 더해주며 그게 바로 t가 2일 때의 p와 q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1번입니다. 자, 어느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자, 16m/s의 이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등속도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지금 이 지점이 바로 P점인데요. 이 지점을 지나면서 이 A라는 자동차는 바로 속도가 16m/s 일정하게 1초에 16m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B는 A가 P 지점을 지난 후 2초 후에 P 지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A가 2초 동안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2초 동안. 그러면 현재 이 A라는 자동차는 여기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B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때 B가 P 지점을 지난 후에 바로 이 T초의 속도는 바로 2T 플러스 2m per sec가 되니까 B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A와 B가 만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현재 A는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A는 예를 들어서 이 16m/s로 계속 움직일 것이고, B는 이 속도로 움직일 것인데, A와 B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만난다는 말은 여기 와서 이까지 좀 더 빠르게 와서 만나겠죠. 그죠? 그 만나는 시각은 B가 P 지점을 지난 후 몇 초, B가 여기 도착했을 때 움직이는 초, 바로 T초를 구해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B는 여기서 우리가 A와 B가 만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B는 여기 P 지점을 지나서 여 만나는 지점까지 T초 동안 움직였다면 A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바로 몇 초 동안 움직였다? T초 동안 움직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A는요, P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는 몇 초 동안 움직인 꼴이 되겠습니까? 바로 T 플러스 2초를 움직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난다는 말은 위치가 같다는 말이니까 바로 이 B의 T초 동안 움직인 이 거리와 이 A가 움직인 거리가 뭐하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일단 A가 움직이는 것은요. A는 항상 16m per sec로 가고 있으니까 이 움직인 이 거리는 바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속력이 16이고 시간은 2총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t총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t 플러스 2초를 움직인 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움직인 거리와 바로 b는 t초 동안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인테그랄 맞나요? 인테그랄 무엇이 된다? 0에서 t까지의 속도인 바로 2t 플러스 2를 바로 뭐 하면 되겠다? 정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같아지는 t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기는 16t 플러스 32가 되고, 자, 얘는, 자, 정적분 처리하면 되니까 t 제곱 플러스 2t에다가 t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바로 t를 t자리에 대입하니까 t제곱 플러스 2t가 되고 0은 대입해봤자 0이 되겠죠. 그죠? 이 바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제곱이고 16t가 이하면 마이너스 14t가 되고 32가 이하면 바로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 해보면요. 11이고 32는 14가 되려면 2와 16을 곱하면 32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t는 양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겠고, 결론적으로 t는 얼마? 16이 되겠네요. 저 16초 후에 A와 B가 만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B가 P를 지난 후 16초 후니까 결론적으로 B는 16초 동안 움직였고 A는 16초와 2를 단 이 P점으로부터 18초 움직인 꼴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42번입니다. 자, 직선 궤도를 30m per sec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에 자, 제동을 건다는 말은 자,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 뜻이에요. 알겠나요? 자, 제동을 건지 자, T초 후에 전동차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제동을 건 후 전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죠. 제동을 걸고 우리가 정지한다는 말은 정지를 한다는 말은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의 달린 거리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움직인 거리를 찾아 달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일단 V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몇 초에 정지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바로 30 마이너스 2t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보면 바로 t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바로 속도의 정적분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속력의 정적분, 즉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0에서 얼마까지? 15까지의 이 속도에 바로 절대값을 붙인 바로 속력을 뭐 하면 되겠다? 정적분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움직임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30-2t의 바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15에서 꺾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절대값 30-2t는 이 절대값 a-b와 절대값 b-a 순서를 바꾸어도 이 값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비적분 함수를 2t-30의 절대값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꺾이는 지점은 바로 이 알맹이가 0이 되는 바로 t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 축을 바로 무슨 축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다. 바로 T축으로 생각하고 이 Y축을 바로 V축, 바로 VT축이라고 생각한다면 30-2t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Y 절편이 얼마가 된다? 15가 되면서 X 절편도 미안합니다. Y 절편은 30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30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0과 15 사이에서는 이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 식은 사실 30-2t라고 표현하면 이 그래프 자체로 본다면 얘가 자리를 바꾸었으면 바로 2t-3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었다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꺾어 올리니까 부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로 말한다면 이 그래프 자체로 말한다면 이 그래프 자체니까 바로 양수니까 우리는 0에서 15까지의 바로 30-2t를 뭐 하면 되겠다? 정적분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0-2t 그래프는 이거니까 이걸 접어 올려봤자 이 아래쪽이 올라가야 접혀야 되니까 이 식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얘를 뭐 한다? 적분하면 30t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거기 15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30 곱하기 15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이 되고 15의 제곱은 225가 되겠죠.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5를 넣으면 225, 30을 넣으면 450이니까 결론적으로 225m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정답이 4번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VT 함수를 그렸기 때문에 사실 얘가 지금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 개념이죠. 0에서 5까지 넓이. 이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여기서 구하는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정적분으로 처리하지 않고도 이 그래프를 그렸다면 여기에서 바로 넓이를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30입니다. 그러면 2와 30을 약분하면 15 곱하기 15가 되어서 225가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바로 무엇과 똑같으니까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와 같기 때문에 넓이를 바로 0에서 15까지의 이 VT 함수와 이루어지는 넓이를 직접 찾아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이 0에서 15까지 넓이는 속도 함수와 희축으로 이루어진 바로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043번입니다. 자, 지상 25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바로 t초 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물체가 자 여기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했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물체는 어떻게 되겠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행 방향이 자, 위를 향하다가 아래로 향했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최고 속도로 이 최고 높이 도착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속도가 0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 이후의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바로 무엇을 바로 시간을 알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20-10t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보면 바로 t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이후 2초면 결론적으로 이 2초일 때가 최고 높이인데 그때 이후의 2초란 말은 4초까지를 의미하겠죠. 그럼 그때는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 함수를 그대로 우리가 적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바로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 개념이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20-10t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y절편이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요. 바로 이 t절편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0에서 2까지 그리고 2에서 4까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2에서 4까지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되니까 이 부분에 바로 무엇을 구한다?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2에서 4까지는 이 속도 함수가 t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값이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으로 풀 때는 자, 이 속도 함수가 나올 때 T축 아래쪽에 있으므로 바로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t-20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10t는 5t제곱이 될 것이고 20은 마이너스 20t가 되어서 4를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럼 4를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면 되니까 4를 넣으면 4, 4, 16 곱하기 5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80이 되고요. 마이너스 80이 되네요. 2를 넣으면 4, 5, 20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자 40이 되겠습니다. 자 80과 80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를 붙인 바로 플러스 2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으면 바로 이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일 때의 바로 y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4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런데 얘도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어떻습니까? 바로 밑변이 2고 높이가 똑같겠죠. 여기 2니까 일정하게 직선이니까 일정하게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두 개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된다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0m가 된다는 거죠. 움직인 거리는 바로 뭐와 똑같다? 넓이와 똑같다는 거죠. 즉, 이 문제는 2초에서 4초 사이에 바로 이 속도 함수와 t축으로 이루어진 이 넓이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가 되고 높이는 마이너스 20이지만 길이니까 20이 되어서 동일하게 20m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